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13분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자, 먼저 달러를 볼게요. 자, 월봉은 저항 아래에 있죠. 저항 아래에 있으니까 오르든지 내리든지 맘대로입니다. 예, 다만 매수할 가치는 없어요. 월봉상 매수 가치는 없는 상태. 이게 3860 정도가 저항이니까요. 3860 갈 때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지가 340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악재가 터지면 3400까지 갈 수 있고 호재가 나타나면 3860까지는 언제든 갈 수 있죠. 주봉은 떨어지면 3534 아래, 위로는 어디냐, 여기 4274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도 매수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목표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합성해 보면 3862는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3530 밑이 매수 자리가 되는데 지금 주봉의 움직이면 매도 근처도 가지 않고 매수 근처도 가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일봉은 3639 여기에 지지가 있네요. 혹시 매수해 보고 싶으면 3639 아래. 다만 어제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해야겠죠. 어제 저점은 3623.1 그러니까 3623.1이 무너지지 않는 조건 하에 3639 아래에서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이 진짜 지저분한 봉인 거예요. 위를 열었어요. 일봉은 위를 열었고 아래 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일봉만이고요. 주봉이나 월봉은 그냥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봉의 지지까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일봉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지는 가늠하기가 힘들죠. 다만 저라면 주봉과 월봉을 보고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지금 1월 10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월봉이 계속 저항 위에 있어서 매수 메리트가 없었고요. 1월 10일 이후의 흐름을 보면 주봉이나 월봉에 지지가 없어서 매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단타를 치시고 싶다 그러면 일봉의 지지를 활용하시고요. 대신 그건 단타이어야 하니까 반드시 스탑로스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3623.1이 손절선이고 매수는 3639 아래가 됩니다. 원화 똑같죠. 월봉은 답이 없고 주봉도 답이 없고요. 주봉의 매수가는 빠르면 392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게 한 390만원 되니까 어쨌든 392만원 아래는 가야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고민을 하겠죠. 반대로 일봉은 끼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와 다르게
원화 차트는 아래 지지도 있지만 위에 저항도 있어서 이거는 이도저도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원화 거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를 접는 게 베스트.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바닥을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찍어야 될 텐데, 그죠? 목요일까지는 찍어야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일봉은 그렇고 주봉으로 보면 바닥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버티다가 목요일 이후에 하락이 오면 그때는 반등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찍을 거면 빨리 오늘 내려가고,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리고 내일 양봉 내고 금요일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도 버티고 그러다가 금요일 이후에 하락이 오면 양봉 나는 시점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390만 원에 있는 지지가 마지막 지지예요. 예, 저기 무너지면 주봉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매수가 가능한 주는 이번 주까지고, 예, 다음 주부터는 아예 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봉이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월봉 지지가 멀잖아요. 정말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보세요. 이더 시가 안 왔죠? 예, 시가 안 왔습니다. 지지 않았죠? 예, 지지 않았습니다. 주봉도. 일봉은 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봉은 끼어서 관심 없고, 주봉은 지지 않아서 관심 없고, 월봉은 시가 안 와서 관심이 없어요. 원화는 시가에 왔었는데, 예, 주봉이 아직 시가 안 왔죠. 아니, 주봉이 아직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봉은 아주 순간적으로 가치가 생겼다가 사라졌고, 예, 주봉의 지지가 지난주 저점보다 계속 낮기 때문에 시가 아래까지 더 깊게 파고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원화는 끼었습니다. 예,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분석이 안 돼요. 리플, 예,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도 다 끼었죠. 예, 시뮬레이션이 이제 예, 주봉 지지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일봉의 지지가 무너지면 주봉의 지지인 0.309 언저리까지는 내려와야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월봉은 매수가 아래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봉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달려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화
자, 벗어났죠? 300, 이거 시뮬레이션 안 된 거죠? 시뮬레이션이 돼야 분석이 될 텐데,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아왔다. 자, 월봉상으로는 370원 아래가 이제 매수 영역이고요. 주봉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340원이니까, 월봉은 좋은데, 주봉이 하락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매수하고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이 365원이니까 25원 정도니까 거의 9% 정도? 8% 9% 정도 내려갈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일봉은 갇혔으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봉은 그냥 위아래 다 막아놔가지고 이도저도 할 수 없고 주봉은 지지까지 안 내려왔고 예, 월봉의 지지까지 온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 정도예요. 리플. 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볼 거 없고요. 자,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본 갇혔죠? 예, 갇혀진 모습이에요. 예, 갇혀 있어요. 주봉이랑 월봉이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트레이딩 뷰 차트가 좀 느리네요. BK는 항상 18만 1,000원이 생각나죠? 18만 1,000원. 어디 갔나? 한 이 정도네요. 18만 1,000원. 와, 그죠? 이런 가격에도 매수를 추천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이날, 제 기억하기에 이날이었거든요. 1월 1일 날 18만 1,000원 위에서 강력 매수를 외쳤는데 딱 하루 양봉 내고 끝이에요. 강력 매수라고 외쳤는데 하루 양봉 내고 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그 가격이 이제 18만 1,000원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18만 원이면 4만 원 돈이니까 많이 내린 거죠. 예. 그런데 이분이 광고를 하시는 거 보면 400% 수익, 뭐 700% 수익 막 이런 광고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신호준 거 보면 400%나 700%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예. 광고와 실제 신호와의 갭이 상당한 것 같아요. 자, 떴네요. 저항까지도 안 갔고 지지까지도 안 갔어요. 이걸 매수하라 그러면 43,000원대니까 이거는 예, 월봉으로 보면 매수가 불가능한 거고요. 주봉으로 봐도 매수가가 13만 5천원 아래 그리고 13만 1천원 아래니까 13만 5천원은 적어도 밑으로 내려가 줘야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 말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오스. 이오스도 저항만 맞고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주봉 지지가 이게 아마 시뮬레이션이 되면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일봉은 끼어 있어요. 일봉은 끼어 있고 아마 이거 시뮬레이션 적용되면 주봉 지지가 벌어져 있겠죠. 예. 주봉 지지는 2.22달러 아래로 있고요. 월봉은 저항은 물고 지지는 1.82달러니까 지금 이슈는 주봉의 지지를 쓰지 않고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너무 단기적이에요. 뭔가 강한 힘이 적용된 상태가 아니라서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올리는 힘 중에 주봉이 올리거나 월봉이 올리는 게 없이 가격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자, 원화 저항은 3019원 아니 3000 여기니까 3046원 정도고 지지는 1943원 4원 정도니까 월봉은 아예 가치 없고요. 주봉도 매수하려면 2466원 아래로 가야 되니까 답이 없고요. 일봉은 끼었습니다. 원화 아니 라이트코인 자 여기 월봉은 P3 저항 맞고 떨어졌고 P3 지지가 있는 27.1불까지 이게 27.1불이 아니라 바뀌겠죠. 조금 기다리면 기다려 볼게요. 역시 일봉은 답이 없어요. 끼었습니다. 일봉은 끼어 있고 주봉은 지지로부터 멀어져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안 뜨죠? 원화로 볼게요. 이게 라이트코인 달러는 시뮬이 잘 안 먹어요. 계속 방송할 때 보면 잘 안 뜨더라고요. 자, 역시 일봉은 끼어 있죠. 위에 저항 있고 밑에 지지 있고 뭐 이건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죠. 다만 노릴 수 있는 시세 차익의 규모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월봉의 흐름도 저항은 죄다 맞고 떨어지고 지지는 안 찍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 된 상태면 주봉의 지지도 닿지 않은 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일단 월봉은 아직 지지까지는 전혀 가지 않은 상태예요. 전체 다. 리플? 예, 리플만 지지까지 갔던 흔적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강한 지지가 있는 상태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월봉상 지지의 위치까지 가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비트코인에서 월봉 지지로 향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알트들은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눈치를 많이 보셔야 돼요. 계속 보세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나 눈치를 살살살살 보셔야 위험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은 보통 이제 장대음봉이 나오면 보통 장대음봉이 나오면 그냥 안 떨어지고 윗꼬리를 만들거든요. 윗꼬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윗꼬리를 만드는 행위가 겉으로 볼 땐 상승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올라가니까 그게 상승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런
가상화폐들의 주봉을 보면 아랫꼬리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사실은 아랫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상승을 할 때 보면 저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랫꼬리를 달거든요. 아랫꼬리를 다는데 지금의 주봉을 보면 죄다 아랫꼬리가 없이 그냥 일단 위로 치고 달렸어요. 예. 그래서 주봉의 모습에 그런 방어하려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주봉 차트를 보면 저항이 멀리 있기 때문에 저가를 방어하는 방법 중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저가를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월봉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위치로 봤을 때는 주봉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쳤을 때 3860이 저항인데 3860이라는 수치를 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밀린다고 따져보면요. 지금 어제 고점 대비 별 차이 없거든요. 3860이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이 그릴 수 있는 그 양봉의 크기가 만약에 저기까지라면 지금의 저가를 지키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르려면 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주봉 지지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감아 올리면 3862에다가 살짝 종가를 걸친다고 해도 3600이 저가가 아니라 한 3400이나 뭐 3510이나 뭐 그 정도에다 저가를 달아놨다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점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차트, 지금의 월봉의 꼬라지나 주봉의 상황을 검토해서 보면 조금 더 아랫꼬리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처럼 인지가 되는데 결과는 반대로 아랫꼬리를 달 생각은 안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일봉도 올라갈 생각을 없지 않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대 양봉으로 끝나주면 나름 약간이지만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장대 양봉으로 못 가고 여기서 민기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쉽게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올렸던 그 황당한 상승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미 어제 하락으로 복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보면 정말 주봉이 윗꼬리를 그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16일이니까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20일, 앞으로 5거래일 안에 월봉이 바닥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5거래일 안에. 그러니까 20일 정도면 바닥 찍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까지 바닥을 못 찍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지금의 봉의 모습은 특히 월봉은요. 십자봉도 안 돼요. 십자봉도 나쁜 거야. 지난달에 십자봉이잖아요. 거의. 물론 음봉이지만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달의 봉이 십자봉의 음봉이란 말이에요.
막 지난달 상승할 때 행복회로 잔뜩 돌렸었는데 결국에는 월봉을 음봉으로 돌려놓은 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도 또 십자봉의 음봉을 그리면 다음 달도 동일하게 지난달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듯이 다음 달도 같은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안타까운 건 시간이 간다는 거죠. 지금은 하락 구간이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상승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달의 고점을 넘고 지난달의 저점을 지키는 양봉의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어쨌든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구조인데, 예, 고점은 높이되 지난달의 고점은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여기서 얼마를 더 내리든, 예, 저는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고점 대비 90% 가까운 하락이 온 상태에서 뭐 여기서 청산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예.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남았는데 1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죠? 100만 원이면 명품 운동화라도 살 텐데 10만 원이면 그런 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현명하게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떨어지더라도. 이미 1년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월부터 거래를 하셨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을 보유를 했는데 이제 바닥이 오는 시점이 계속 어쨌든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뭐 우울하다, 괴롭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지면 오를 기회가 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한 3, 4개월이 더 떨어진다고 쳐요. 근데 이런 하락은 결국에는 상승을 하기 위한 도움닫기의 과정이거든요.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떨어지면 10달 오르는 거죠. 1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르기 시작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비슷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팔아야 된다 그러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1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2월부터 상승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파는 거고요. 올해 8월부터 상승한다 그럼 내년 7월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팔 일은 없어요. 올해는 매수할 타이밍은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팔 수 있는 타이밍은 없는 거죠. 반등이 오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이 오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봉으로 돈다는 거는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채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장이 어차피 이제 끝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장이 끝나면 상승장이 오겠죠. 그래서 그 상승장을 다 지낸 뒤에 그때 파셔야 돼요. 근데 그때 팔았을 때 손실이다. 그러면 손실을 감내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뭐 그게 50% 손실이든 30% 손실이든 20% 손실이든 상승장이 다 지나고 났을 때 파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상승장이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막 팔면서 시장을 욕하고 내가 다시는 이걸 쳐다보나 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작 싸게 팔아놓고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쳐다보지도 않다가 막판에 누구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파시면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청산하신다는 거는 단순히 가상화폐를 파시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판다는 건 단순히 상품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자신 있으면 파시고 떠나시면 돼요. 그게 아니다. 예,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길게. 제발 길게 보시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봐야 어차피 잃은 돈 돌아오지 않고요. 몸이 상해요. 그리고 사람은 모든 에너지는 신체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신체가 부실해지면 생각도 부실해져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잘 드시고요. 오히려 잘 드세요.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즐거운 생각하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예. 나중에 만약에 가상화폐가 혹시나 올랐어요. 올라서 본전이 복구되면 그때는 내 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라든가 괴로웠던 거는 절대 찾지 못해요. 그거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 정작 중요한 것들,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 그리고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는 소중한 시간, 이런 것들을 망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수익이나 지금의 손실이 아니라 어차피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단타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결국엔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 자신을 향해 비난하지 말고 가족을 향해 해코지하지 말고 예, 자기 건강을 잘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지금 하셨으면 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매수할 가치는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긍정이란 올봉이 아랫꼬리 예쁘게 달고 윗꼬리가 별로 없는 양봉으로 딱 끝나는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마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빠르다면 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